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들의 1차 시험 합격, 그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여기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사관학교 입학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명건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각 사관학교와 군간부 출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면접, 국가관, 안보관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면접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그거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관생도의 정의와 장교의 정의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관생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대님, 준사관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사실 저는 이거 사관학교 입교하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가게 되면 부사관들이 사관생도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잘해줍니다. 왜냐면 준사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관 계급과 그 장교 계급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계급에 준한다고 사관생도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사관에 대우를 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관생도는 군적이 편입된 현역인 만큼 군형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군형법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군형법, 사관생도도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는 그 군인에 준해서 대우를 하는 만큼 형법도 군형법이라고 별도의 법 규정으로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군형법은 제가 보니까 일반 민간 형법보다는 조금 처벌 기준이 셉니다. 그만큼 그 군인으로서 복무한 자들한테는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원 동기서와 면접, 여러분들도 이미 지원 동기서를 썼겠지만 이제 면접에 힘을 주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대님, 여기서 면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원 동기서를 정말 솔직하게 잘 쓰셨다면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과장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금 더 꾸몄다거나 이렇게 되면 면접관 분들이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지원 동기서 쓴 거를 복기를 잘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본인이 강점들을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갖고 있는 수학 분석이나 본인 강점, 약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면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원 동기서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면접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원 동기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지원 동기를 그러면 꼼꼼히 잘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분 해군 공군 출신 간부님들께도 여쭤봤지만, 지원 동기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면은 지원 동기서 이제 신청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게 이게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 스트렝스, 위크니스, 약점, 그리고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hreat, 위기, 요거에 관해서 조금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면접할 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모르더라도 그냥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질문에 집중하고 요지와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고 있다가 면접관이 2번, 3번 물어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답변 가용 시간 너무 장황하게 연설처럼 늘어놓으면 듣는 입장에서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괄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요지가 뭐야? 라고 의문이 떠오르기 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두괄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건지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이 내용은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커리큘럼입니다. 총 1차에서 8차까지 면접에 대한 커리큘럼이고요. 크게 형태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1대1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분임형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 전체적인 부분 뭐 각 군별로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관학교별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각 학교별로 한번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군사관학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육사를 70기로 졸업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육사가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지, 임, 용, 이 세부 항목들은 육사 홈페이지에도 잘 적용되어 있는데 면접을 준비할 때 지, 임, 용의 가치에 맞게 내가 어떤 강점을 발전시켜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이제 예비역 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편을 했는데 뭐 지휘자로서는 15사단이라고 하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부대 소대장부터 시작하여서 제 병과가 정훈이라고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군의 여론을 담당하는 그런 병과입니다. 그래서 각 육군부대와 각 뭐 사령부나 뭐 사단별로 해서 정훈 참모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부서로 갔을 때는 이제 국방부에 있죠. 용산 국방부에서 중앙매체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우리 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보장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될 텐데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저희 주정 대령님이 계십니다. 육군사관학교를 41기로 졸업하셨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 여러 주요 지휘관 보직들을 두루 섭렵하신 분이라서 군에 대한 경험과 그 연륜이 매우 빠삭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요런 영상들도 보시면, 요런 화면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 학년도 때도 여러 인원들을 모아놓고 면접을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실제로 준비를 하셨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아주 전문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2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육사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면접 시험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 자세 모두 다 면접을 준비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죠. 이렇게 하고 지원동기서 생활기록부를 활용해서 답변을 잘하는 게 좋겠다. 아까 전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이상한 답변이나 뭐 좀 가치관에 저촉되는 답변이나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체력 검정과 뭐 신체 검사 이쪽에 좀 포인트 주안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5개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제가 육사 입교할 때는 딱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달리기, 팔굽혀 펴기, 이제 민몸 일으키기. 요거 3개는 아마 다른 사관학교에도 지금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긴 할 텐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5개 종목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요거에 대해서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이점이 있는데 빨간색 글씨 보시면은 20m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말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찍고 다시 20m 가서 찍고 다시 돌아와서 찍고 요것을 계속 왕복 달리기를 왔다 갔다 한다, 요런 달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남자 40회 여자 18회 이하를 뭐 해야 되는데 지구력과 순발력 요거를 매우 중시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신체검사 준비할 때는 요런 것들도 좀 주안점을 두고 체력 검정도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심층 면접을 어떻게 물어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쓴 지원 동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준비 과정들 기술하라고 나와 있고, 비전, 포부, 가치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라고 돼 있죠. 실제로 면접 때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지원 동기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지원 동기서에 나온 내용들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전형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모든 뭐 국가관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뭐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내 말만 맞다고 고집하지는 않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행 방식은 이렇게 있는데,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진행할 때 뭐 질의응답 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신문사설을 제시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문사설인데, 뭐 예를 들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이슈가 나왔었죠. 방산 관련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렇게 뭐 무기 수출 시장이 점유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고, 자, 사설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사설 기사를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설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고 이걸 주장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고, 요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논리성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구술 면접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술 면접은 보니까, 자,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가 있네요. 자, BTS가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예인의 병역 특례가 과연 뭐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 주제겠죠.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과 찬반 토론을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이해력과 포용력,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상대방이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면은 포용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와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인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사 홈페이지에 나온 교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토대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해군사관학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68기로 입교를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하고 있군요. 그리고 저는 대위 때 지금 현재 대구함이라는 FFG2 호위 미사일 유도 호위함 2차선을 이제 인수했던 대우조선해양에서 직접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으로 배를 가져올 때 맨 처음 최초 테스트를 하는 장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3함대 그 샌디에이고에 가가지고 F-18 호넷 전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AIC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전역을 한 뒤에 그 경영학 석사를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받고 현재 해군사관학교 담당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그 여러분들을 관리 감독해 주실 김유정 중령님이시고, 김희주 중령님께서는 이제 정보통신병과로 작년에 이제 저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 해군사관학교를 다수 보냄으로써 그 면접 준비 경력랑 실력을 입증하신 분이십니다. 김유중님께서 작년 했던 그 이제 사진들이고요. 이제 1대1도 다 이제 관리 감독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군하고 공군사관학교랑 다르게 특별하게 이제 구분되는 게 AI 면접을 20%를 점수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알고 있는 거와 준비하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혹시 우리 명대희님께서는 AI 면접 이제 사회에 나와서나 한번 실제로 보시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진 않았는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빨리 답변하는지 이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 박소민님께서는 한번 해보시거나 나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해군사관학교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이게 점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못 채우거나 시간 안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한다면 정확하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감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상황을 봐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계산으로 점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 면접에서 이 상황을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한 점수 차등 배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AI 면접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우리 명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학교에 원하는 상이 교훈에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난 대한민국 이래로 실제로 실전을 경험한 분이고 많은 희생을 하신 선배님들이 계신 학교다 보니까 특히 희생하자라는 교훈을 특히나 강조해서 항상 면접 가운데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 어떠한 갈등 상황이나 본인이 무슨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가, 본인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는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교훈 그리고 목표 잘 챙기셔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저도 뭐 군생활 하면서 여러 해군 장교분들 만났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연평해 전 천안함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국가를 지켜냈다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군보다 높다. 물론 어느 군이나 그런 자부심이 있겠지만 해군은 특히 실전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정말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면접에서 충분하게 어필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원동비서 여러분들 다 쓰셨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복귀하시고 본인이 왜 사관생도 그리고 장교가 되고 싶은지 꼭 기억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똑같이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도 본인이 왜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해군 장교가 되고 싶고 그를 위해서 사관학교를 선택했는지 꼭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AI 면접 잘 준비를 해서 갈 거고, 그리고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군만의 특별한 문화라든가 아니면 해군만의 특수한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듯 실전 상황들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 다반사이기 때문에 꼭 역사적으로 해군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는지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예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워딩을 적어놨어요. 면접고사의 경우 교과 연계성이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시사적으로 뉴스나 그리고 뭐 신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국방 관련된 사설 또는 의견 아니면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장 좀 많이 청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평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관학교 사실 동일해요. 그렇죠. 이거는 다 원하는 군인상을 뽑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명대님 얘기하신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이제 해군사관학교만의 특별한 경우들을 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최종 합격까지 나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소령님. 네, 제 차례인가요? 예, 네.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병사 49기로 졸업한 박경혜라고 합니다. 예비역 소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퇴역입니다. 그 여군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비역과 퇴역을 전역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년 군 복무를 하고 퇴역을 한 상태고요. 49기가 당시 여자 생도를 뽑는 첫 해였습니다. 1997년도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49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 군 복무 중에 우리는 특기라고 하거든요. 다 병과라고 하기도 하고, 병과, 그렇죠. 병과로 갔는데 공군에서는 특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사교육, 특히 교육특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실제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면접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실제 소령들이나 대위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보직이 항공안전단에서 감찰안전실장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좀 다양한 군 경험이 좀 있고요. 저와 함께 이 공군사관학교 면접을 담당하실 분은 최간석 예비역 대령님이신데 저 예전 사관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이었어요. 예, 체육학 교수님으로 계셔서
좀 여기서 또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지금 생도대에서 실제로 체육처장까지 하시고 전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강직한 그 군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역력합니다. 네, 무서웠어요. 네, 그 최강석 대령님이 올해 작년에 진행을 하셨던, 그리고 올해 진행하실 내용이고요. 사진들이 1대1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분임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2차가 개별적으로 1박 2일의 일정으로 첫 번째는 면접,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 검정과 실제 검사를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체력 검정을 먼저 하는 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공군사관학교는 총 1000점 만점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 특별 종합 이 전형에서는 450점이 면접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고교 학교장 추천은 무려 650점,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 면접에 대한 기준은 각 사관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실제로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품성, 또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또 실제로 이미 제출하셨던 그 생활기록부와 지원 동기서를 활용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체력검정은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합불이 있습니다. 불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네, 지원 동기서를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요. 또 비전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 면접 전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배점 기준은 동일하고요. 그 사관학교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심리 인성 검사가 있어요. 네, 심리 인성 검사가 있어서 실제로 이 심리 인성 검사로 좀 뭐랄까 불합격이 좀 결정되는 사례가 아주 적기는 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들어서 그런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뭐 심리 인성 검사라는 게 거기서 뭐 시험 뭐 체크라고 이렇게 푸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각 문항들이 다 있고요. 이게 심리 검사를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좀 그 항상성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게 기체를 다루는 또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하게 평정심 유지하는지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러 어떤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저 입학할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예, 진행되는 그 검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평가 자료, 활용 자료로서 AI 면접도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험 기준, 면접의 시험 기준은 보기와 같고요. 실제로 뭐 2차 시험 면접은 우리 공군사관학교도 분과별로 각 평가 요소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관 생도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 과연 이 생도가 나중에 사관 생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예비 생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국간사도 한번 계속 설명을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면접 상황들에 대한 거고요. 사진을 좀 쭉 넘기겠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보면 크게 면접 시험과 체력 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각 분과별로 분과에서 뭐 면접 한 개 분야에서 40% 미만, 또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에는 그 합불의 여부를 종합 판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할 만한 부분은 AI 면접과 다면접 인성검사라고 MMPI2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이 인성검사를 실제 면접 실제로 면접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명이라든지 출신 고교, 또 부모 직업을 언급하지 않아야 하면서 또 교복 착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뭐 불이익 같은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검정도 지금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로 실제로 이 부분은 각 사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 검정 과목이고요. 각각의 불합격 적용 기준이 있고 남자생도 여자생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동기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서는 크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리고 가치관 분야, 또 공동체 관련 경험,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기술하는 내용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2차 면접 전형을 계속 보면 크게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과는 지원 동기, 외적 영역, 그리고 국가 간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고, 2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반영이 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또 2분과에서는 품성을 위주로 보게 되고, 여기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출결 상황이라든지 AI 면접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보게 되고요. 3분과는 심리, 아까 말씀드렸던 MMPI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면접에 대한 부분은 분과별 면접 점수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하고요. 이 내용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이상으로 한번 육해공 그리고 국가안사까지 해가지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 학교별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뭔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저희 이제 뭐 1차 시험 합격한 만큼 여러분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긴 한데, 사관학교 및 군간부 출신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최종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돌릴 예정이니까 이 스카이 입시 교육 학원 등록하셔서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